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에 예의 없는 사람이 많아? 왜? 언니 남자친구가 연애 초반에 남사친들이랑 여행 간다고 뻥치고 여사친구들도 같이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를 걸렸는데 그 후로도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자꾸만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불안해요. 그 후로는 저를 안 불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내가 그 뒤로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봐주고 계속 의심이 가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럼 나는 헤어져요. 이게 내가 의심하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힘든데 그걸 떠나서 내 스스로가 진짜 힘들거든. 상대방을 의심한다는 게 내 스스로가 진짜 힘들어. 서아님,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딱 하나야.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의 벽이 높은 사람들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계속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는 게 최고. 이게 생각처럼 막 쉽게 거기서 벗어나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본인 스스로가 답답하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트라우마가 나아질 때까지 저한테 기다려달라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도 우리 꽃으로님이 좋긴 좋은데 아직 뭔가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텍스트로만 봤을 때 제 생각엔 그래요. 반대로 어장의 대표 멘트이기도 하니까 잘 구분해보시길. 야, 막내야. 진짜? 진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꽃으로가 너무 마음 아프겠는데. 연락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게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아니 절대 그 사람의 문을 계속 노크를 해줘야 돼. 부담스럽지 않을 선 정도로는. 그럼 그 사람 똑같이 생각해. 아, 역시 이 남자도 똑같구나. 그냥 찔러보고 안 되니까 떠나는구나. 곁에 머물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이러는 게 좋지.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 기회가 되어서 사적으로 7번 정도 만났어요. 남친이 있는 걸 알았지만 고백을 했고 남친이 있는데 7번을 만났어요? 아직 남자친구가 있고 본인은 사람을 오랫동안 보기에 당장 결정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기다려보는 게 맞을까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불안할까요? 본인을 만나다가도 어떤 다른 누군가를 7번 사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안 불안해요? 아니 그럼 자기 즐길 거는 다 즐기고 지금 아직 남자친구를 좋아하기는 하니까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못하겠다. 이건 좀 쌍년 아니에요? 사포님은 지금 본의 아니게 그 여자분과 그 여자분의 남자친구 사이에 윤활제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포님을 만나다 보니 아 역시 나한테는 내 남친이 최고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는 말이 다 전부 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그래요. 아예 환승하는 사람들은요 요 사이에서 아 나는 얘에 대한 마음은 이제 식었구나, 얘가 더 좋아 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다가 보니 그래도 나는 아직도 얘구나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불안해서 만나요? 여러분 안 불안할 것 같아? 아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에 예의 없는 사람이 많아? 아니 딴 놈을 만나고 싶으면 헤어지고 만나라고! 왜? 만나고 있으면서 딴 놈을 왜 만나냐고요. 만나고 있는데 왜 딴 놈을 만나냐고요. 왜요? 누나, 제가 20대 초반부터 6년 동안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고 여유가 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것도 못 해주고 했지만 그래도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잘 만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드디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는데 지난달에 여자친구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남았을지 모르는 시간을 온전히 여자친구와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 자기 하나 때문에 그만두냐고, 일을 그만두면 저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직장은 얼마든지 다시 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친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더 미안할 수도 있어. 훈이에게. 근데 또 반대로 훈이 입장에서는 진짜로 뭐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 네 생각만 하면 네 마음이 편하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이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친 입장에서도 미안해서 훈이한테 그만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간을 같이 보내면 행복하긴 할 거야. 나는 그냥 훈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여자친구가 진짜 떠나게 되더라도 너의 마음이 덜 불편하지 않을까? 가는 사람 마음도 편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데 당장에 그만둔다고 하면야 마음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한 감정만 걷어내고 나면 행복하긴 할걸요. 나도 너같이 할 것 같아. 나는 한 번은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해. 훈이님 진짜 나쁘게 막말로 말하잖아요. 기억을 갖고 남아있는 사람은 훈이잖아. 그럼 나는 후회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훈이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계속 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해. 나 너 없는 시간 잘 이겨내려면 지금 이 3개월 후회 없이 보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해. 그럼 여친도 꼬리 내릴 거야. 결혼을 왜 하죠? 결혼을 왜 하긴요? 무슨 그런 질문이 있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결혼을. 그렇게 다 갖춰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많지 않아, 여러분. 아니,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코스 밟아서 직장생활 하면 그게 가능하냐고, 그 금액 그게.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라니까? 상위 10%만 보고 무슨 일 조금 힘들면 하기 싫어하고 돈 조금 적게 주면 하기 싫어하고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제야 이게. 아니 고생을 덜 했어. 이게 SNS의 폐해야. 잘난 애들 것만 보고 그게 평균이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평균치를 그렇게 올려서 잡으면 안 되지. 어른들의 기대치에 맞추려고 그러기는 개뿔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뭐 기술이고 뭐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배우려고 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결국에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외제차 끌고 다니는 젊은 놈들 보면 너무 부러워서 분노가 치미는데 정상인가요? 짜증이 나는 건 정상. 근데 그 짜증 난 걸로 해코지를 하는 건 비정상이지. 하지만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짜증만 낸다. 비정상.